제3편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 지리산 시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제사는 지리산 시절 중간인 22세 무렵에 군대를 갔다 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군대 생활을 한 곳은 부산의 군수기지였습니다. 제사는 부산의 군수기지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당시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던 박정희 장군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1950년대 후반이었는데 물론 제사는 쫄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인 박정희 장군과 쫄병이었던 제산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운명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계급으로는 쫄병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경지에 올라있던 제사는 박 장군과 계급을 떠나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장군과 1등병의 관계였지만 운명이라는 주제를 앞에 두고는 카운슬러와 내담자의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역술가 앞에서 운명을 문의할 때는 지도받는 학생에 지나지 않는 법입니다. 제사는 이때 박 장군에게 특별한 운명을 예언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신은 장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제왕이 될 수 있는 운명의 소유자라고 말입니다. 박 장군도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점쟁이 1등병의 헛소리로 흘려듣지 않고 상당히 현실성 있는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후일 제산이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박 장군과 자신은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 동생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16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제산에게 함양군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사는 가끔 박 대통령이 나에게 함양군수하라는 것도 내가 거절했다. 그까짓 함양군수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산에 돌아다니며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지라는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털어놓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에서 시작된 제산과 박정희 장군과의 인연은 좋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도가의 경전인 부경에 보면 원수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은인으로부터 원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부산 군수 기지 사령관 시절에 이미 제산의 신통력을 파악했던 박 대통령은 1970년대 초반 10월 유신을 감행할 무렵 제산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신을 하려고 하는데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때 박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제산을 찾아온 사람은 청와대의 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은 제산을 찾아와 유신의 앞날에 대해서 점괘를 물어보았습니다. 비서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제산은 담뱃갑에다가 유신이라고 볼펜으로 끄적거렸습니다. 유신이 유신으로 변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유신의 뜻은 무엇인가? 저승 유자의 귀신 신자 아닌가? 만약 유신을 하면 그 결과는 저승의 귀신이 된다는 무서운 의미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자 비서관은 제산이 유신이라고 끄적거린 담뱃갑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비서관의 이 모습을 무심히 보고 있던 제산은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들었다고 합니다. 제산은 비서관에게 그 담뱃갑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두고 가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서관은 설마 제가 이 담뱃갑을 박 대통령에게 보이기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주머니에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있다가 건장한 기관원들이 제산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신이라는 소리를 비서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박 대통령이 경로했던 것입니다. 제산은 남산 지하실에 끌려가 며칠 동안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기관원들이 팔을 뒤로 묶어놓고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1970년대는 민주투사만 남산 지하실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지리산의 솔바람이 키워냈던 박도사도 남산 지하실에 초대를 받아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중생이 고통받는데 도사라고 어찌 무사하리요. 남산 지하실을 방문한 뒤로 제사는 내면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른바 기관원 공포증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가운데 혹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관원이 섞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제산을 찾아와서 별의별 테스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명성이 알려진 도사는 익명의 다중을 상대하여야만 합니다. 익명의 다중, 그 가운데는 온갖 사람과 사건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도사는 그 잠복된 지뢰를 미리 알고 피해 나가야만 하는 고난도의 직업입니다. 10개의 지뢰 중에서 9개는 피하더라도 마지막 1개를 피하지 못하고 그물에 걸려들면 그야말로 처참한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고도 내가 도사냐? 하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감수해야 합니다.
4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